지난주 촬영 때문에 예산군에 다녀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 중심의 예산지역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굿바이 백종원이라고 하려고 했으나 강력한 한방이 없어요. 굿바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백종원은 지자체의 슈퍼갑이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역축제,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구나. 국세청과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나서야겠구나. 저에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지역 축제에서 이상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며 위법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한눈에 봐도 좀 이상했습니다. 각각 다른 부스에서 음식을 사고 받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 나온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제각각인데 주소는 모두 서울로 동일했습니다. 대표자도 가게와 상관없는 제3의 인물로 동일합니다. 먼저 이 영수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상한 카드 영수증 사진의 출처는 남원 춘향제 리뷰를 올린 한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영수증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작년 남원 춘향제에서 음식 드시고 결제한 영수증이 맞나요? 네, 맞아요. 거기서 작년에 먹은 게 맞아요. 대표자명이랑 전화번호는 동일하고 사업자 번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도 카드사에서 일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아마 카드사에 전화를 해도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을 받죠. 판매자에 대한 5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가맹점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 정보는 일치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 PG사, 즉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에 판매자 대신 결제대행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통영 어부장터 축제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결제대행사를 이용했고요. 영수증에 나오는 가맹점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모두 PG사, 즉 헥터 파이낸셜 정보가 인쇄돼 나옵니다. 공정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제보받은 수상한 영수증에 나온 정보로 결제대행회사 등록을 했던 업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등록된 피지사는 아니란 말이죠. 관련 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만약 미등록 피지사를 통한 결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영수증에 인쇄된 정보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는 이상하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수증에 나온 예상군 가게들은 올해 모두 폐업했습니다. 사장님들에게 전화해서 영수증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던데요. 카드 영수증은. 영수증에 대표님 이름이 아니라 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네. 전 모르는데 그걸로 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런 뭐 대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지금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 여보세요? 영수증에 나온 상호의 사장님들은 축제 영수증에 적힌 내용이 왜 실제 가게 정보와 다른지 답변을 피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함께 예산 특공대로 여러 지역 축제에 참가했던 상인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어떻게 이런 카드 영수증이 나온 것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님이 팀을 만들어서 그 축제를 데이트 다녔었어요. 저희를 세금 문제 관련된 게 아마 지금 있거든요. 축제 가서 음식을 제가 개인 사 먹잖아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영수증 발행해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 그리고 대표자 명의, 그리고 상호 명의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 지역 축제에서 계속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거를 계속 축제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1, 2, 3은 는 4, 5, 6번은 네가 이거 해줘. 그리고 7, 8, 9 이거는 네가 해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수증에는 상호가 안 나와. 상호는 다른 걸로. 그리고 대표자는 조로 나오더라고요. 아, 혹시 대표자로 나온 조 씨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라인 중에 어느 회사 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축제를 지원하는 팀이 예산의 본부를 두고 있는데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지역 축제가 열릴 때마다 예산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된 예산 특공대가 파견됐다는 겁니다. 부스가 여러 개 있으면 1, 2, 3은 A 상호, 4, 5, 6은 B 상호, 7, 8, 9는 C 상호,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어서 차명으로 장사했고 수상한 영수증의 대표자로 나오는 조 씨는 백종원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무슨 목적으로 예산 특공대를 활용해서 차명으로 장사해 왔을까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영업한 사업자와 카드 영수증 발급자가 다른 경우를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강일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위장가맹점 이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통상 이제 위장가맹점은 제일 주된 목적이 세금 이제 포탈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위장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은 자신의 매출을 실제 매출이 아닌 걸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영수증들의 그 내용들이 막 다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벌은 여신전문금융법 70조에서 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기 축제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부스당 매출액도 높습니다. 만약 축제에서 위장 가맹점 영수증이 나왔다면 그건 부스당 수백 수천 건의 위법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여러 지역 축제에서 실제로 장사한 가게와 카드 메인 매출을 잡는 가게가 다른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게 상인들의 증언입니다.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본 측에서 세금을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른 축제 다니면서 그 빼통닭 있거든요. 그걸로 해갖고 생산 반응을 하더라고요. 위장 가맹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더본코리아는 한동안 백통닭이라는 상호로 지역 축제 메인 매출을 잡았다고 합니다. 백통닭은 2024년 5월 27일 예산시장에 설립된 일반 음식점이고 대표자는 백종원으로 나옵니다. 축제에서 백통닭 명의로 발급된 카드 영수증을 확인해 봤습니다. 품목을 보면 수제 소시지, 삼겹살 바비큐, 햄버거 등 통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식들도 팔았습니다. 명의만 백통닭을 활용했고 실제 장사를 한 상인은 다르다는 말이죠. 더본코리아가 최근에 주관한 지역 축제에서는 결제 대행 업체나 키오스크 업체 명의를 주로 활용합니다. 이제 영수증만 봐서는 누가 축제 부스의 실제 운영자인지 축제 수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축제 먹거리 코너는 일반인 참가자를 공개 모집 선발해서 부스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업체 우선 선발 규정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선정이 됐다면 지역 축제별로 부스 운영자가 달라져야겠죠. 근데 백종원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축제 하나당 보통 20개에서 30개의 부스를 만들어야 돼. 메뉴 테스트를 해서. 1년에 만약에 축제 10개를 하게 되잖아요. 3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부스를 더본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면서 브랜드 테스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공고문에는 일반인 공개 모집 선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부스 참가자 모집 안내문을 보겠습니다. 부스 참가자 선발부터 메뉴와 가격 결정, 조리사 교육까지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단독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결국 더본코리아가 축제 컨설팅 용역을 따내고 예산에 축제 특공대 상인들이 부스 참가자로 신청을 하면 심사와 최종 선발을 맡은 더본이 그들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예산 특공대가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대부분의 지역 축제에 참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홍성군과 더본코리아가 맺은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서울 더본코리아 본사의 수익 극대화가 목표였습니다. 지역신문에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홍성신문 내포타임즈. 축제 비용은 어림잡아 10억 원이다. 홍성군에서 개최된 단일 축제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축제 개최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까? 스낵존은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했다. 술을 판매한 백술상의 주소는 예산군이다. 홍성군 새마을 분여회에서 판매한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었더니 영수증에는 서울 주소가 찍히고 바비큐 영수증 역시 사업자 등록 주소는 서울이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돈을 누가 벌어갔는지 알려면 축제에 참가한 예산특공대 상인들에게 누가 정산해 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인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정상금 입금자는 새마을식당 서초교대점으로 나옵니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그 자리에는 다른 식당이 있었습니다. 저 여기 혹시 새마을식당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없어졌어요, 새마을식당은요? 그렇죠. 새마을식당 서초교대점 대표자는 백종원으로 나왔습니다.
본사 직영점이었단 말이죠. 폐업 직전 점장에게 물어봤더니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뭐 돈을 보내주고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결국 지역 축제 정사는 더본코리아 본사가 맡아서 했다는 말입니다. 부스의 실제 주인이 더본코리아였다는 말이죠. 상인들의 정산금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축제에서 장사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상당히 컸거든요. 축제 기간 3일 동안 엄청나게 팔았단 말이죠. 더본코리아는 홍성 바비큐 축제 컨설팅 용역으로 거액을 받았고 식자재 납품도 했고 장사한 이익금까지 다 챙겨갔으니까 지역 축제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홍성 군수와 백종원 대표가 맺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발전 협약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협약서 제7조는 이렇습니다.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 홍성신문 기사 제목처럼 제주는 홍성군이 부리고 돈은 백종원이 다 벌어가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산에 간담회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백종원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더본코리아 이익 극대화였습니다. 우리 대기업 갈 수 있다. 우리 대기업 갈 수 있다. 예산특공대 차명영업처럼 온갖 편법을 동원해도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지자체가 만든 축제 컨설팅 용역 과업 지시서 자체에 구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종원과 계약을 맺은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홍성군이 먼저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한 1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홍성군 내에 정원대학교 관광조리학과가 있어요. 근데 조리학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요리대회를 나가면 우수한 성적들을 해마다 거두고 와요. 그래 인재들이 바비큐 페스티벌에 함께 해서 지속 가능성 있게 우리 홍성군의 지역 상권의 발전을 가꿀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이 사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돈들이 타주로 흘러가거나 일 개인한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는 더본코리아와 결별했군요. 결별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더본코리아 가지 않겠다. 더본코리아는 지역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장사해왔고 뒤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 혹은 대부분을 챙겨갔습니다. 2023년 예산 맥주 축제에서도 한 상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장을 빌려서 더본코리아가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 예산군에서 위세당당하던 더본코리아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시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인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산 맥주 축제에서 바비큐 등 매출로 1억 8천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보내준 정산서를 보면요, 3%만 정산 수수료로 상인에게 남겨줬어요. 그리고 97%는 더본코리아가 다 가져갔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상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나중에 세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축제가 끝난 한참 뒤에 벌어졌어요. 검사받지 않은 공업용 그릴과 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백종원 대표가 고발당했잖아요. 공업용 자재로 만든 그릴을 가져오고 사용하고 돈을 번 건 더본코리아인데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상인이 독박을 썼어요. 예산군도 참 이상합니다. 공업용 자재 불판에 대해서 추궁해야 할 대상은 백종원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모든 책임을 오직 상인에게만 물었어요. 상인이 항의했지만 더본코리아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축제에서 차명으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를 보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사업자 명의 빌리기 전문입니다. 지역축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장사해 왔어요. 공업용 자재 그릴을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준 공업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요즘 죽을 맛이에요.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을 이분이 다 져야 할 상황이거든요. 사고는 백종원이 쳐도 처벌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놀랍게도 더본코리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업자 명의 대여 문제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원 춘향제에서 나온 수상한 영수증에서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조 씨는 누구일까요? 축제에 참여했던 상인들은 백종원 대표의 측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영수증의 대표자로 나온 조 씨는 백종원과 여러 법인에서 얽혀 있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조 씨는 충남 예산에 있는 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자본금은 500만 원이고 2024년 5월 17일에 설립됐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조씨 회사의 지자체 수주 실적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채 4개월도 되기 전에 장성군과 예산군에서 수의 계약으로 4건이나 용역 계약을 따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산군 의회에서도 이런 수의 계약에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군에 제안을 하고 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 내지는 비슷한 시점에 업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강승고 의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 씨의 인테리어 회사가 설립하자마자 예산군으로부터 수의계약 3건을 연속으로 따낸 배경에는 백종원 대표의 강력한 입김이 있었다. 예산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랍니다. 수상한 영수증에 대표자로 나와 있던 백종원 대표의 최측근 조 씨, 그녀가 대표로 있던 예산군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층에 3개 정도 사무실이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문에 붙은 판넬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땡땡 종합건설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 조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여기 근데 종합 건설해야 돼 있네. 근데 여기 디자인 사무실로 제가 알고 찾아왔거든요. 잠깐만, 그분 주소지가 여기고 사업장이 여기인데 선생님은 종합 건설 계신 분인가요? 선생님은 디자인 분인가요? 저쪽이 어디인데요? 여보세요? 저기 선생님. 문틈으로 본 횡한 사무실에는 책상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무실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무자는 5, 60대로 보이는 남자 1명이었고요. 소속도 불분명합니다. 대표라는 조 씨도 여기에 없고 아무도 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조 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303호 디자인 회사를 찾아왔는데 회사를 옮겼나요?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업장 주소로 왔는데 그분이 여기 출근하긴 하셨나요? 조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정체는 미스테리입니다. 바로 옆 사무실 직원도 조 씨나 인테리어 회사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출근한 적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조 씨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사업자 주소도 여기고 공공기관 우편물도 이 주소로 옵니다. 근데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갓 설립된 회사가 백종원 대표 힘으로 예산군과 연속 3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일하는 흔적은 전혀 없다? 모든 게 의문투성이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소한 감사원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디자인을 비롯해서 그런 업체들이 진짜 일을 했을까? 과연 했다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업장을 가지고 직접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유령회사 같은 걸 세워서 그 회사를 계약만 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들이 운영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는 예산군뿐만 아니라 장성군에서도 초스피드로 사업을 따냅니다. 역시 백종원 대표의 압력이 있었고 방식은 예산군과 동일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조 씨가 따낸 사업은 외식산업개발원 관련 용역이었습니다. 장성군과 더본코리아 협력 사업은 다양합니다. 황룡시장 활성화 사업, 외식산업개발원 구축 사업, 군부대 상생급식 사업, 미식축제 등 7개 분야로 공모 등을 통해서 19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의 교육 사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요리사들 이런 분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렴한 값에 교육을 시키고 배출을 해서 지역에서 맛있는 특색 있는 걸 판매를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청년 창업자들 좋지 않습니까? 교육해서 창업시켜주겠다. 백종원의 가맹점주들 양성소다. 가맹점 늘리기죠. 본인도 식자재 납품하겠죠. 정말 두 손 들고 말리고 싶은 게 현재 지금 5만도 안 되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말로 특색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의문이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 프랜차이즈화를 한다는 얘기죠. 백종원이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외식업 교육 사업은 또 다른 형태의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거액의 메뉴 컨설팅비도 챙기고 식자재도 납품할 수 있죠. 가맹사업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자체 돈으로 추진되니까 리스크 제로입니다. 꽉 먹고 알 먹고 최고의 사업 모델인 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성군은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리모델링 예산 1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사를 누구에게 맡기냐로 갈등이 커졌습니다. 지자체는 행정은 공사든 용역이든 전부 다 입찰이 기본이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더보는 그 당시에 문경이나 상주하고 계약을 했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찰 과정 없이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도 그런 식으로 푸시를 한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장성군의 공무원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더본코리아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자사 협력 시공업체가 공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장성군 공무원은 절차상 경쟁 입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리모델링 문제로 더본, 군 갈등 있었다? 장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더본 측에서 사업 철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 안 할 거면 철수하겠다. 철수하겠다. 네. 그러면 나 장성이랑 안 해. 백종원 대표는 그냥 갑 중에 갑, 슈퍼갑이었네요. 그래서 장성군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본 본사에, 예산 본사에 가서 달리기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장성군 부군수와 국장단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군까지 찾아가서 더본코리아를 붙잡았습니다. 더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이었죠. 그 조건의 하나는 TF팀을 구성하라. 더본코리아 사업을 위한 네네. TF팀을 구성하라. 네네. 필요한 뭐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사업 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개 부서가 TF팀으로 구성이 됐던 거 갖고 부서 이동 같은 인사회까지 입김이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더본코리아가 압력을 넣어서 자기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이동까지 입김이 있었다. 장성군과 협력 사업들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기왕이면 대화가 잘 되는, 소통이 잘 되는 직원과 하고 싶다. 그래서 TF팀 만들어졌고, 제가 더 놀랬던 거는 단서 조항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거의 항공 문서인데요, 이거는. 장성군은 더본코리아를 겨우 달래서 195억 원에 달하는 7개 분야 협력사업 백지화를 막았습니다. 이후 협력사업은 더본 측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TF팀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때 수상한 영수증이 나왔던 대표자 조씨 회사가 등장합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17억, 18억 정도 되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이제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누구에게 줬습니까? 디자인에 줬습니다. 디자인. 네, 신통하게도 이게 정말 짜 맞춘 듯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있는 예산군에 위치한 용역회사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지역축제 수상한 영수증에 대표자로 나온 조씨를 줬다 보니까 예산군 소재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나왔어요. 그 회사는 2024년 5월 17일에 설립됐는데 채 2달 되기도 전인 7월 15일 장성군에서 발주한 외식산업개발원 구축 및 활성화 용역을 따냈습니다. 그 배후에는 또 백종원 대표가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적으로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계약은 5천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비밀은 조씨 회사가 여성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일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성군 공무원에 따르면 이 용역이 나온다는 사실을 더본코리아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대표인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 회사는 생기자마자 아무 연고도 없는 장성군의 5천만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갑니다. 예산군에서도 2천만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모두 여성기업이라는 사유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 모든 게 짜맞춘 듯 진행이 되죠. 감사원은 이런 이상한 우연을 캐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자, 회사를 서울이 아니라 예산군에 만든 것도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50% 감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설립한 여성기업이라면 지자체 사업에서 높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따내고 세금도 절약하는 최상의 조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백종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조씨의 인테리어 회사가 수행한 장성군 외식산업개발원 구축 및 활성화 용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추가 비용이 든다라고 해서 그 추가 비용 처음에 17억 플러스 17억 그래서 34억이 든다라고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군요. 예. 정말 황당합니다. 드본코리아가 자사협력시공업체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우겨가지고 철수 이야기가 나왔죠. 겨우 달래서 사업을 계속했어요. 곧이어 백종원이 밀고 있는 신생 인테리어 회사의 리모델링 구축과 활성화 용역을 5천만 원 수의 계약으로 안겨줍니다. 이후 장성군에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원래 계획의 2배, 즉 이 사업에 34억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금액이 2배가 되냐? 충실한 내외부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17억이 더 필요하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금액이 아무 문제 없이 군의회를 통과합니다. 장성 군민들 반응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34억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짓고도 남겠다. 원래 외식산업개발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책정된 17억은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이에요. 애초에 문제가 많은 백종원 관련 지자체 사업에 17억 원이나 증액시켜서 우리 세금을 막 꺼내 쓰도록 놔둬야 합니까? 이 정도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자체들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예산처럼 빵 성공을 해요. 물론 예산도 그 뒤에 뭐 복잡 다단합니다만은 그럼 굉장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죠. 더보니 하는 컨설팅 설명회에 수십 개 지자체가 동시에 갑니다. 거기에 갔던 지자체 중에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동시에 막 한두 달 간격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전부 다 제2의 예산을 꿈꿨겠죠. 장성도 꿈꿨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2의 예산이 전국에서 30군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예산 시장이 전국에 여기가 도 있고 여기가 도 있으면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백종원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헤어질 결심도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도 교부세도 많이 삭감이 되고 어렵습니다. 지방채 발행하고 빚 없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 노인 예산, 복지 예산 많이 깎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배가 늘어요.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지, 장성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멈출 것은 좀 멈추고 또 노선을 바꿀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3년간 드본코리아 가맹점 581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틀에 1개 이상의 드본코리아 점포가 문을 닫은 겁니다. 앞으로 폐업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백종원 대표 이미지가 망가져서 사실상의 프랜차이즈 폰지 사기도 불가능하죠. 흑백 요리사 2 끝나면 앞으로 넷플릭스도 힘들 테니까 해외에 소스 팔아보겠다는 꿈도 허망합니다. 드본코리아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역 개발과 지역 축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를 지금 목표가 100개지만 100개만 할 것 같아. 100개만 할 것 같아. 백종원의 지역 축제 100개 장악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우리 세금을 털어서 드본코리아 이 극대화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근데 백종원만 막으면 되냐? 아니요. 로컬 백종원들과 지자체의 짬짬이로 지금도 우리 세금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려 1170개에 달한다는 세금 낭비 이벤트 지역축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축제를 해서 얻은 거라고는 지역 소멸을 막은 게 아니라 트로트 가수 행사비 취소 선거랑 드본코리아 식자재 공급량과 본사 이익 증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 이 거대한 비리 덩어리를 이제 손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산업개발은 장성센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 과정을 보세요. 이 우스꽝스러운 눈먼 돈잔치를 멈춰야 합니다. 백종원 말 한마디면 없던 예산까지 만들어서 자객 안 되는 업체들에게 막 퍼주던 지자체 용역 사업, 이제 손봐야 할 때입니다. 요즘 드본코리아가 지자체 용역 사업을 수주해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 방에 보고서가 한가득 있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받겠다고 그 돈을 준다고? 내용도 다 비슷비슷해요. 상호 표절과 짜깁기 의심 사례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선비즈의 기사도 났잖아요. 단독 드본코리아 강진군 용역 보고서 15년 전 논문 짜깁기였다. 드본코리아의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읽다 보면 기운이 쭉 빠져요. 이건 그냥 세금을 갖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 낮은 비슷한 보고서를 받자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 각각 드본코리아에게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군수들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직도 백종원 지키겠다고 국회에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할 일 없는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절박하다며 드본코리아와의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지역 소멸을 백종원식 퍼포먼스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정선, 인제, 음성, 금산, 홍성, 예산, 남원, 강진, 장성, 안동, 상주, 울진, 통영, 창녕, 그리고 사업 공고를 내기도 전에 더본코리아 사전 접촉해 담합이 의심되는 천안시까지 자기들이 맺은 더본코리아와의 황당한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백종원 구하기에 나선 한심한 지자체장을 보유한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백종원과 관련된 여러 지자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무척 실망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에게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장승군에는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무원은요, 공적인 자원이나 권한을 활용해서 원칙 안에서 국민들을, 지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지역축제에서 나온 수상한 영수증에서 시작해서 지자체 수의 계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역축제에 예산특공대 몰고 다니면서 위장가맹점을 활용한 의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산 맥주축제 등에서 자행한 사업자 명의 빌려서 장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 목적과 협약을 훼손한 건 더본코리아 혹은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군에 만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도 유령 회사는 아닌지, 그 회사와 체결한 수의 계약에 불법은 없었는지,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관계 회사들이 따낸 지자체 계약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의 계약이 필요한 것을 무조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 법령 안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시행 규칙 안에서 적용이 되었는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물어봤었을 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하기 전에 저도 지역 소상공인을 했었습니다. 과연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관대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반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이제 국세청의 세금에 관한 부분도 한번 좀 분명히 심도 있게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에 대한 의혹이 참 많습니다. 국가기관들이 합당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임을 증명해 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수상한 영수증에 나온 주소는 더본코리아 자회사인 DSI 시스템 사무실이 있던 데입니다. 취재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건 DSI 시스템이 벤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편법을 써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따라할 겁니다. 저는 이것도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사에 들어간다면 DSI 시스템에 대한 내부자 제보 자료도 관계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더본코리아와 함께 일본 연수를 다녀온 지자체 공무원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연수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일본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backup@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돌연 폐업한 백석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백석공장 내부자들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backup@gmail.com, PAIK, 백종원이죠. 갑, 슈퍼갑, GAP, gmail.com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추적 60분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백종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실수한 부분이 보이면 메일이나 댓글로 의견 주십시오.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